네, 반갑습니다. 6월 3일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상승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뒤끝이 조금 아깝습니다. 뭔가 조금, 아쉽다? 네, 이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뭔가 조금 아쉬운 그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관심이 이제 더 올라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좀 모여지고 있고요. 자, 계속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또 다음 주 만기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상승이 또 가능하겠는가, 또 만약에 상승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수급은 전체적으로 양호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쉬운 상승이 나타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연기금이 있다. 연기금이 매수 규모를 좀 축소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어떤 부담감이 조금 생겼던 모양인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은 오늘 아주 좋다, 굿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수급이 좋아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대형주 쪽에 이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대형주의 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매수의 신호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자, 이거는 이제 추세를 확인해 보시면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같이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죠. 자,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예요.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3247포인트. 지난 이제 5월 10일 날이죠. 이때가 3249포인트가 종가, 즉 종가 기준 신고가가 안 나왔고요. 5월 10일보다는 이제 장중 신고가가 나왔죠. 3258포인트. 이거는 이제 지난 1월에 있었던 3266포인트보다 조금 낮은 수치긴 한데, 모양 자체는, 그리고 이제 흐름 자체는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RSI 지표가 아직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일 텐데, RSI 지표가 여유가 생기게 되면은요,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추가 상승적으로 내일, 주말장이지만 이제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장중 신고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3266포인트 이 정도는 지수가 지금 보면 0.7%? 0.5%? 그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0.7%쯤 되겠네요. 그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이제 직전 고점,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런 장중 신고가 나오기 때문에 금요일 날 아침 시장에서 이제 내일 주말장에서 상승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없는 게, 일정 구간 올라가고 나면 이제 또 변수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이격도가 벌어지는 부분들 부담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주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시장을 일단 상승적으로, 즉 상방으로 보고 있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매도가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에 또 가두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3200포인트가 지금 기준선이 될 것 같은데, 3200포인트 아래쪽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금 독하게 간다면 3150까지도 열려 있겠죠. 근데 3150까지 다음 주에 다 빼버리기는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거의 한 3% 정도 빼야 되거든요, 지수를.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한 1%에서 1.5% 정도 빼게 된다라면 요 정도 3200포인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 라인대에서 만기를 맞춰놓고 진행한다. 그러면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겠죠. 추가 상승 나오고 나서 조정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기일에 대한 부분에서의 어떤 물량 부담 이런 것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쿼드러플 위칭대에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일단 상승한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아버리게 되면 롤오버가 또 심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청산에 대한 물량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990포인트 넘겼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이 뒷심을 더 많이 발휘했어요. 연기금이 대형주 쪽 집어 던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몇 개가 코스닥 쪽으로 좀 움직인 게 아닐까 생각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RSI 지표가 아주 좋습니다. 추가 상승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1000포인트, 직전 고점 넘어가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1000포인트 정도는 쉽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금 1000포인트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보면은 한 1% 남짓 상승하게 되면은 1000포인트 도착하는 모습인데,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대형주 쪽의 움직임들이 많이 쏠리고는 있지만 중소형들도 만만치 않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들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형주들 한번 볼까요? 시총 상위권 종목들 한번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일단
짱짱하니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CJ ENM하고요. 그 다음에 펄 어비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밑에 쪽은 신경 쓰지 않죠. 네, 이 부분이 지금 시총이 1조 원대로 좁혀졌죠. 시총이 1조 원대로 좁혀지면서 이제 시총 5위도 넘볼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조금만 더 힘쓴다면 4위까지도 쉽게 넘볼 수 있는 상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총을 계속 키워가면서 CJ ENM이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게 많이 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펄 어비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또는 그 조정을 좀 받은 그런 형태의 모습을 좀 가고 있죠. 그래서 펄어비스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의 제한적이란 부분이죠. CJ ENM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 참고하실 수가 있겠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어디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겠고,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지금 보면은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이 아래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CJ ENM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시총 2위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J ENM 일단은 관심 있게 계속 보는 관점이죠. 저는 계속 홀딩 유지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시총 상위권에서의 어떤 그런 자리 바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일단 코스닥 쪽에서는 양호하게 오늘 나타났어요. 그래서 잘 버텨지는 모습이고요. 뭐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일단 지금은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15위부터 28위권까지도 역시 양호한 모습, 내려간 것보다 오른 게 더 많았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볼 수 있겠죠. 자, 거래소 쪽 볼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근데 그다지 재미가 없어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 이상 올라온 것도 삼성 SD 하나 말고는 없고요. 네,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매수가 집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걸로 보시면 더 안 좋은 모습이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요. 외국인 매수 많이 들어왔는데 지수는 올랐는데 왜 안 좋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아서 산 게 아니라 뭘까요? 지수를 올려놓기 위해서. 지수를 왜 올려놓으려고 했을까요? 그동안 매수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레버리지든 뭐든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차익 매도를 통해서 계속 팔고 있었다가 주가가 너무 빠지니까 어느 정도 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올려놓고 다시 팔려고 하는 그런 속셈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코스피 쪽 대형주들은 아직까지는 네, 매수 대응보다도 조금 더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 좀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금이 열심히 사고 있다가 오후 들어서면서 팔아버립니다. 그렇다고 뭐 매도 전환된 건 아닙니다만 매수 규모가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이나 금융투자 쪽에서는 강하게 들어온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둘 다 상승 쪽에 베팅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좀 드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가릴 거 없이 전부 다 매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관점은 수급 주체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기관 쪽 움직임들 매매 동에 볼까요? 당연히 레버리지와 삼성전자죠. 네, 레버리지 당연히 샀을 거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가 있는데 누구요? 금융투자 쪽에서 움직였을 것이다. 뭐 이건 안 봐도 비디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삼성전자를 매수하긴 했는데 얘네들은 ETF 쪽은 매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빠질 것 같은 종목들은 일단 매도를 쳐서 던지고요. 올라갈 것 같다 싶은 것들은 놔두거나 홀딩 전략 또는 매수 의견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금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 신중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대형주 쪽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은 확실해 보인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에서도 대형주 쪽 매수해주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렇다면 수급 주체에서 밀어줄 수 있는 이런 자금들이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것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기관 총계로 보게 되면은 레버리지, 그 다음에 인버스 갖다 팔았죠. 네, 그래서 시장의 상방 쪽 추가 상승에 대한 관점을 확실히 열어놓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지난 5월 18일날 매수한 물량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다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들더라도 이런 물량들을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관점까지 끌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수가 3250포인트를 넘긴 시점이라면 아주 멋있겠죠. 왜냐면 지난번에 금융투자가 한번 진행했었던 그런 단기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이런 부분들도 지금과 비슷한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노베이션, 레버리지까지 매수합니다.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삼성전자 물량도 제법 많습니다. 뭐, 지금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4300억. 삼성전자에만 무려 4300억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 보시면 2300억입니다. 근데 삼성전자에 무려 4300억. 그럼 뭐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시장 전체에서 팔고 있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만큼은 사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8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가면서 분위기를 동잠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총 1등, 2등을 가지고서 흔들어 버리니까 시장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죠. 그래서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네, 뭐 종목들의 어떤 추세라든지 방향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매매하시면 좋겠고요. 대형주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덜컥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올라갔다고 해서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격도라든지 또 추세라든지 그다음에 변화, 그다음에 수급 이런 것들 다 보면서 대응하셔야 되는데 매수를 밑에서 할 땐 관계가 없는데요. 위쪽에서 들어갈 때는 이런 것들 반드시 체크하시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형 특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것들에 대한 매매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좋을까 여기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오늘 무료 방송에서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오늘 저녁 9시에 네, 88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무료 방송이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또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대형주들 대응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 거기에 대한 전략들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딱히 걱정할 건 없겠지만 그렇다고 낙관하기도 어려운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략적인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는 이따가 저녁 방송 9시입니다. 21시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